지나가는 길, 소변이 만들어지는 장기와 소변이 지나가는 길에 생기는 게 이제 요로 결석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생기는 뭐 장기도 틀리고 생기는 원인이나 이런 것도 전혀 틀린 완전히 별개의 질환입니다. 그래서 그 혼동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래서 요로라는 거는 소변을 이제 그 만들고 보관하고 배출하는 장기를 말하고, 보통 그 우리 몸에 이제 콩팥이 신장이 2개가 있고요. 근데 신장에서 소변을 우리 몸에서 피를 그 받아가지고 피를 걸러서 이제 노폐물을 걸러냅니다. 노폐물을 걸러내고 깨끗한 피를 우리 몸으로 다시 되돌려 주고요. 그렇게 해서 노폐물을 소변의 형태로 이제 그 배출시키는 그런 게 이제 요로가 되겠는데, 예, 그래서 그 노폐물을 소변의 형식으로 배출을 시키죠. 결석이란 거는 이 그 소변 안에 그 결석이 생기는 결석의 성분이 주로 이제 제일 흔한 것이 칼슘 수산석이라는 것이 제일 흔한데, 그것 또는 이제 최근에는 요산석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런데 결석의 성분이 소변 중에 과포화가 되고 농축이 돼가지고 이런 이제 결정의 형태로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그 콩팥에 이제 생기게 되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그 요로 결석은 콩팥, 신장에서 생깁니다. 물론 이제 방광에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좀 드물고, 뭐 거의 대부분 저희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요로 결석은 그 콩팥에서 생긴다고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콩팥 안에 신장이 이렇게 크게 생길 수도 있고, 뭐 요관에 생길 수도 있고, 방광에 생길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게 이렇게 그 소변에 그 결석의 그 재료가 되는 성분들이 과포화되면서 결석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요인이 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같은 가족분들 중에서 결석이 있으신 분들, 요로 결석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다른 가족도 그 결석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는데, 그것은 같은 가족끼리는 이게 유전적인 게 같을 수도 있고, 또한 이제 결석은 그 식습관이 상당히 중요한데, 같은 가족분들끼리는 이제 식습관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 이런 가족력이 중요하고, 또 역시 이제 유전적인 것도 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그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한 2배 이상 좀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대략 이제 남성 환자분들은 40대 그 정도에서 많이 생기는 걸로, 가장 많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지만, 여성 환자분들은 이제 보통 한 60대 이 정도에서 좀 더 많이 발생하는 거로, 나이 차이도 좀 있고, 또 수분 섭취나 또 여러 가지 뒤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식생활, 이게 또 결석 생기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최근에는 그 결석이 생기는 원인으로 이제 비만이나 또는 그 당뇨나 고혈압 같은 그런 대사증후군, 이런 경우에 그 결석의 위험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제 그렇게 많이 발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석의 이제 증상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그 요로 결석 그러면 일반 그 환자분들이나 일반 분들이 이제 제일 흔히 알고 있는 그 특징적인 증상이, 그 결석이 이제 콩팥에서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콩팥에서 생긴 결석이 그 요관을 통해서 내려가다가 중간에 이제 걸리게 되면은 그 생기는 통증, 그걸 이제 선통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게 가장 특징적인 통증이고, 보통 흔히 이런 그 등 쪽, 측복부 쪽에 이제 통증을, 이쪽에 콩팥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쪽에 통증을 일으키게 되고, 결석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뒤쪽에 통증을 일으키면서 그 통증이 그 앞쪽으로 배 쪽이나 상복부나 하복부 또는 뭐 고환 쪽 이런 쪽으로 또 뻗치는 그런 방사통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질환하고 좀 혼동이 될 수가 있는데, 가령 그 담석은 이제 쓸개나 담도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증상이 주로 우측에 생기지만, 결석은 이제 신장이 양쪽에 다 있어서 그 좌측 우측에서 다 생길 수가 있는데, 우측에 생기는 경우에 우상복부에 있는 통증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좀 전에 강의하신 그런 담석하고 혼동이 될 수가 있고, 또 우측 하복부로 통증이 이렇게 뻗치는 경우에는 이게 그 급성 그 충수염, 맹장염하고 또 혼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소변 지나가는 길로 이제 결석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상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소변의 색깔을 이제 혈뇨가 생길 수가 있고요. 소변량이 변화가 생길 수가 있고, 결석이 내려가다 걸려서 이제 소변 내려가는 길을 막으니까 뭐든지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하듯이,
그 소변도 이렇게 막히면은 그 위쪽으로 신장 쪽으로 이제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 신우신염이나 이런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그 열이 나고 여러 가지 그 심혈관계 그런 징후를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신장하고 요로 쪽이 그 소화기 그런 위장관 쪽하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증상을 그 공유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요관 결석 때문에 이제 그 요로가 막힌 경우에는 그 이게 복통이 난다거나 또는 이제 그 속이 메식거린다거나 토하시거나 이런 그 소화기 계통 증세를 일으킬 수 있어서 더더구나 그 진단이 다른 소화기기 질환하고 그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결석의 크기하고 증상은 그 별로 비례하지 않는데 결석이 아주 작은 게 내려가다가 이제 요관에 걸리면은 그 심한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오히려 콩팥에 돌이 크게 있는 경우 보통 이제 큰 결석을 콩팥 안에 그 사슴뿔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녹각석이라고 하는 결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장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결석인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없으면은 그냥 지내실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쪽에서 이제 콩팥에서 소변 쪽에 염증을 일으켜서 신우신염을 일으킨다거나 또는 이제 그 폐혈증 같은 전신 감염을 일으켜서 생명에 위협을 주는 이제 그런 사태가 생길 수도 있고 위험한 사태가 그리고 증상이 없지만 서서히 그 증상이 있으면은 결석이 조금이라도 빨리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하게 되지만 증상이 없으신 경우에는 그걸 잘 모르고 환자분들이 지내시다가 그 콩팥 기능이 이제 서서히 나빠져서 나중에는 이제 신장 기능이 완전히 그 못 쓰게 되는 무기능신이 돼서 신장을 그 떼내는 제거하는 수술을 하거나 또는 뭐 그 후에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증상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진단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상하고 그 여러 가지 또 이제 가족력이라든가 식이 습관 뭐 이런 병력 같은 것도 다 이제 문진을 해야 되겠고 이학적 검사하고 소변과 혈액 검사 이런 것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증상은 우선 제일 특징적인 게 통증인데 통증은 그 결석의 그 위치나 크기 또 이제 얼마나 이제 그 소변 나가는 길을 막힌 정도가 급하게 막혔냐 이제 또는 얼마나 심하게 막았냐 그런 그 요로 폐색의 정도에 따라 좀 틀려질 수가 있는데 그 결석의 위치에 따라서는 그 등 쪽에 그 측복부 통증과 동반해서 방사통이 상복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하복부로 갈 수도 있지만 이게 또 돌이 내려가다가 방광 근처로 그 가게 되면은 방광을 자극을 합니다. 방광을 자극을 해서 그 소변을 자주 보고 싶고 소변 보고 그 화장실 다녀오셨는데도 소변을 또 보고 싶고 소변 볼 때 밑에 통증이 있고 이런 오줌 소태 그런 이제 방광염 때 보이는 그런 증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결석의 위치에 따라서는. 그리고 통증이 그 요관을 막아서 이제 콩팥이 부어서 생기는 통증은 그 신산통이라 그래서 그 아주 심한 통증이고 밤중이나 새벽에도 이제 응급실을 찾게 되는 그런 통증이지만 그렇지 않고 돌이 소변 내려가는 걸 막지는 않아도 콩팥 안에서 이제 그 구석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염증을 좀 일으키고 하면은 그런 심한 통증은 아니라도 환자분들이 그냥 그 뻐근하다 또는 뭐 우리하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요. 이제 그런 식의 그 둔통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증과 더불어서 이제 소변의 혈뇨가 물론 이제 눈에 보이게 육안적으로 소변 색깔이 붉게 보일 수도 있지만 눈으로 보이기에는 색깔은 괜찮은데 그 검사를 하면은 이제 검사에서 그 적혈구 혈뇨가 나오는 그런 게 보일 수가 있고요. 열이 나거나 뭐 아까 말씀드린 소화기 증세 그리고 이제 결석이 방광 근처로 내려가게 되면은 그 소변 화장실을 자주 가고 싶고 소변을 보고 나도 이제 불편감이 계속 남는 그런 그 오줌 소태와 유사한 그런 방광염 증세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병력이나 가족력 뭐 이런 걸 또 다 저희가 봐야 되고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족분 중에 요로 결석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보다 약 2배 정도 그 위험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 결석하고 관련된 유전적인 질환이 있습니다. 뭐 흔하지는 않지만 뭐 시스틴 요증이라든가 몇 가지 질환이 있는데 그런 여부도 저희가 다 살펴보고 이런 분들이 환자가 오시게 되면 그 가족분들도 이제 검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로 감염이 자꾸 재발된다거나 뭐 통풍 있는 분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위험 인자를 저희가 문진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콩팥이
콩팥은 이제 우리 몸의 뒤쪽에 있습니다. 그 뒤쪽에 이쪽 양쪽에 오른쪽 왼쪽에 콩팥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대개 이제 12번째 그 갈비뼈 그 뒤쪽으로 위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이렇게 두드리면 이제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그 신우신염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 결석이 이제 내려가다 요관에 걸려서 콩팥에서 내려간 소변길이 막혔을 때는 이쪽을 두드렸을 때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혈액 검사로는 그 염증이 있는지, 그다음 신장 기능, 신기능이나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한 혈액 검사와 또 소변으로는 혈뇨가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그 균이 자란 소변으로 이제 염증 때문에 이제 균이 자라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검사를 하게 되고, 그 후에는 그 영상 그 의학 검사, 그 엑스레이나 이제 CT 초음파를 이용해서 정확한 이제 결석의 위치나 크기나 이런 걸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데, 그 제일 기본적으로 이제 쓰는 검사는 이제 엑스레이 검사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이시는 이쪽이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게 이게 요관 결석이 되겠는데, 이 엑스레이 검사는 이게 이 검사로 확진을 할 수는 없고, 이건 이제 보조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결석에 따라 이제 보이지가 않을 수가 있고, 결석의 성분에 따라서 결석이 뭐 요산석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이지가 않고, 또 그 결석이 이제 엑스레이에 보이는 그런 결석이라고 하더라도 환자분이 배에 그 가스가 많이 차 있거나 뭐 변비가 있어서 변이 많이 차 있거나 그러면 거의 가려서 좀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결석 위치에 결석처럼 보이더라도 결석이 아닌 그런 그 임파선 같은데 석회가 낀 이런 게 결석처럼 유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엑스레이 검사는 그 보조적으로 이제 쓰고 있고, 그다음에 초음파 검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담석의 경우는 초음파가 제일 그 정확하고 훌륭한 검사라고 하셨고, 그 CT에서는 안 보일 그 결석이 보이지가 않을 수가 있다 그랬는데, 요로 결석은 또 반대입니다. 요로 결석은 초음파로는 또 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왜냐하면 초음파는 주로 콩팥 쪽은 잘 볼 수가 있는데, 그 요관 쪽, 요관 콩팥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그 요관 쪽은 초음파에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일 정확하고 최근에는 표준이 되는 그런 검사가 이제 CT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초음파는 그 방사선 노출이 없기 때문에 그 임산부나 이런 경우에는 좀 안전하게 쓸 수가 있고, CT는 이제 가장 정확하고 이제 표준되는 검사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이제 결석의 정확한 크기나 위치 이런 것도 알 수 있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부과되는 정보를 저희가 얻어서 그 결석 치료에 또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데, CT에서는 그 결석은 이제 안 보이는 결석은 없습니다. 담석 같은 경우는 이제 콜레스테롤석 같은 경우 잘 안 보일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요로 결석은 그 CT에서는 안 보이는 돌이 없고요. 보통 이렇게 하얗게 보입니다. 하얗게. 근데 이제 그 CT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조영제 주사 맞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방사선을 많이 쬐이면은 이제 방사선에 쬐었을 때 그 나중에 뭐 암 빈도가 높다거나 그런 그 방사선에 따른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신데, 그 결석 CT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영제에 따른 부작용이 없고, 그리고 기존 그 복부 CT하고 이제 같은 위치를 보긴 하지만 그 결석만 주로 보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그 방사선 양을 일반 CT보다 몇 분의 1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결석 환자분들에서 자주 이제 뭐 몇 달 간격으로 처음에 그 치료 과정에서 찍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그 일반 컴퓨터 촬영보다는 훨씬 이 방사선 양을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이게 훨씬 적고, 또 아주 낮춰서 찍게 되면은 그냥 일반 엑스레이하고 크게 차이 나지 않을 정도까지 그 방사선 양을 줄여서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아주 표준 검사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치료는 우선 약물 치료와 이제 여러 가지 그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적인 치료, 그리고 약물 치료가 아닌 그런 적극적인 치료 중에서 이제 가장 흔히 쓰이는 이제 체외 충격파 세석술 치료 등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우선 이제 통증 때문에 응급실로 오게 되면 이제 진통제 처방을 하게 되겠고요. 그렇지만 보통 심하게 통증이 올 때는 먹는 진통제 가지고는 잘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응급실 가셔서 주로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주사를 맞아야지 통증이 경감되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통증이 경감되고 환자분이 열이 나거나 이런 증상이 없고 또 이제 심장 기능이 괜찮고 하면은 일단 귀가 후에 나중에 이제 외래에서 진료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열이 나거나 뭐 심장 기능이 안 좋거나 할 때는 우선 그 결석 때문에 그 소변길이 막힌 걸 좀 풀어줘야 됩니다. 풀어주는데 이렇게 콩팥에다가 직접 그 관을 뚫어서 그쪽으로 이제 소변이 나오게 해주거나, 또는 이제 비뇨기과에서 콩팥에서 이제 방광 사이에 이렇게 스텐트라 그래가지고 관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관을 통해서 소변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 백을 밖으로 차고 다니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그 일상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액제제나 이제 항생제 열이 있으신 경우 이제 그런 걸 같이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석 크기가 결석이 요관에서 소변기를 막고 있어도 결석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이제 통과될 확률이 꽤 있거든요. 보통 저희가 기준을 그 5mm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5mm보다 결석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60에서 80% 정도 된다고 보고, 5mm보다 큰 경우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데, 결석이 이렇게 크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연 배출을 돕기 위해서 이제 알파 차단제라는 약을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쓰는데, 이 약은 사실 그 비뇨기과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약 중에 하나인데, 주로 이제 전립선 비대증에 쓰는 약입니다. 전립선에서 방광에서 전립선으로 나가는 그 길을 넓혀주는 작용을 하는 약인데, 이것이 또 그 요관 쪽도 요관의 그 근육을 이완시켜서 요관을 넓혀주는 그런 작용도 하기 때문에 이 약을 주로 좀 많이 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체외 충격파 세석술이라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일반 그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이걸 이제 레이저라고 잘못 알고 이렇게 용어를 또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몸에다가 뭐를 넣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그 기계 요 부위에다가 옆으로 이렇게 주로 옆으로 누운 자세로 그 결석이 있는 그 등 쪽을 이쪽에 대고 이렇게 누워 계시면은 이 속에서 이제 충격파가 발생해서 그게 우리 몸을 통과해서 그 결석인 대로 돌을 부셔서 그게 나중에 소변으로 이제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그 작용을 하고 있고, 사실 결석 치료에 있어서는 뭐 제일 많이 쓰는 그런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결석이 그 단단한 정도가 그 결석의 성분마다 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돌은 그 차돌처럼 아주 단단한 돌도 있지만, 어떤 건 또 이제 모래 사암처럼 잘 부서지는 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결석의 성분이나 또는 이제 결석의 크기, 그리고 또 이제 결석 위치 이런 것에 따라서 성적이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쓰긴 하지만 이게 뭐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아니고, 치료 방법은 그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비뇨기과 의사가 이제 환자분하고 상의해서 되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되겠죠. 이것은 뭐 절대적인 근비는 이제 산모에서는 쓸 수가 없다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뭐 그 출혈성 경향 같은 경우는 요즘 그 아스피린이나 뭐 와파린 이런 약들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약을 좀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끊고 치료하면 되게 문제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수술을 하는데 개복 수술은 거의 안 합니다. 저도 제가 이제 요로결석 전문으로 이제 보고 있지만, 그 개복 수술하는 경우는 최근에는 뭐 몇 년에 한 번 정도 할까 정도로, 대개는 그만큼 그 내시경이 많이 발달을 해서 그 내시경으로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돌이 결석이 이제 콩팥에서 요관에 있는 경우에는 요관 내시경으로 이제 치료를 합니다. 요관 내시경은 보시면 이게 작게 보이셔가지고 크기가 잘 가늠이 안 되실 텐데, 여기 길이가 한 35에서 45cm 정도 길이가 되고, 그 직경은 하나에 한 2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 내시경 끝이. 그래서 아주 가는 내시경이 그 요도를 통해서, 방광을 통해서 그 요관까지 올라가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요. 요 동영상은 그 수술하는 장면인데, 보시는 그런 보셔서 이제 요거를 그 조그만 바구니를 또 내시경을 통해서 집어넣어서 바구니를 돌을
직접 잡아서 빼내는 그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던 그 내시경은 이렇게 휘어지는 내시경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쇠로 된 그냥 그런 일자형으로 생긴 내시경인데, 그거는 요관의 한 상부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콩팥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콩팥에 결석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만 아까 처음에 보셨던 체외 충격화 세석술이 안 되고 그런 경우에는 콩팥 안까지 들어가는 그런 특수한 내시경을 사용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사실 수술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제일 큰 장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험 수가 이런 게 충분히 이런 걸 인정을 해주지 않아서 이 내시경이 저희 병원에서 쓰는 내시경은 이게 내시경이 하나에 한 4천만 원 정도 하는데 한 20-30번 쓰면 고장 나거든요. 근데 수술비를 뭐 한 100만 원 정도밖에 다 합쳐서 다른 기구까지 다 합쳐서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수술할수록 손해를 보는 거긴 하지만 또 이 수술하면 환자분들이 큰 수술을 안 할 수 있고 그만큼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감수하고서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 안에 돌이 있을 때 보시면 콩팥 안에 여기 또 아까 보였던 거 레이저인데요. 이게 콩팥 안쪽 구조입니다. 이게 노랗게 보이는 게 결석이 되겠고요. 이쪽을 이렇게 구석구석 좀 보고 있고, 여기 보이시는 이 돌을 지금 레이저로 이제 부셔서 그냥은 크기 때문에 안 나오니까 원래 있는 그 좁은 길을 통해서 빼야 되니까 그 돌을 잘게 부시는 거고요. 충분히 작게 부신다면 여기 보이시는 요 바구니 같은 거를 잡아서 바스켓이라고 하는데 그걸 잡아가지고 직접 빼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장 안에 있는 결석도 최근에는 결석이 큰 경우에도 이제 이 방법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과거에 비해서 개복 수술하다가 그 다음에 돌이 큰 경우에는 구멍 뚫고 하는 수술하다가 최근에는 구멍도 안 뚫고 하는 수술을 이제 많이 하고 있고, 그만큼 수술 여러 분야 외과도 그렇지만 여러 분야에서 수술이나 이런 게 비침습적, 덜 침습적 또는 환자분이 회복이 빠른 그런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녹각석이라고 큰 돌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현재로서 제일 표준이 되는 방법은 경피적 신세석술이라고 그래서 콩팥이 등 쪽에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등 쪽에 한 1cm 또는 1.5cm 정도 이제 작게 절개를 해서 글로 이제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수술을 하게 되고, 등 쪽에 콩팥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이렇게 엎드린 자세에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콩팥에 구멍을 넣어서 이제 이쪽으로 내시경을 넣어서, 이런 내시경을 넣어서 수술을 하게 되고요. 이쪽 콩팥에 있는 이 결석에 대해서 지금 수술을 하고 있는 건데, 구멍을 뚫기 위해서 이제 조영제를 써서 보고 있고, 이제 내시경을 구멍 뚫은 대로 좀 내시경을 집어넣습니다. 이쪽에 노랗게 보이는 게 결석이고, 이건 이제 아까는 레이저로 돌을 부셨는데 이건 레이저가 아니고 초음파입니다. 초음파로 돌을 부시는 기구인데 돌을 이제 갈아내서 이제 부시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보면 먼지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뿌옇게 보이는데 보시다 보면 이제 돌이 구멍이 나고 이제 구멍이 나다가 나중에 이제 부서지게 되거든요. 보면은 여기 좀 먼지 때문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조각이 나고 충분히 1cm 또는 1.5cm짜리 구멍으로 빠져나올 만큼 돌을 부셔가지고 또 이제 겸자나 여러 가지 집게 같은 걸 이용해서 돌을 이제 끄집어냅니다. 집게 보이시죠? 집게로 이제 돌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피적 신세석술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결석이 큰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작은 경우는 아까처럼 콩팥까지 들어간 내시경을 이용을 하거나 또는 체외 충격파 세석술을 이용을 하기도 하고요. 개복 수술 또는 이제 복강경 수술은 아주 드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이제 실패한 경우거나
신장 결석이 너무 커서 이제 그 내시경 수술을 해도 한 번에 이제 해결하기가 많이 힘든 경우에는 개복 수술 또는 복강경 수술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좀 아주 드물게 현재로서 이제 자주 하고 있는 수술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지금까지 결석의 이제 진단하고 치료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방하기 위해서 그 결석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담석 같은 경우는 그 치료를 쓸개를 이제 제거하는 수술하면 뭐 쓸개 쪽에 최소한 쓸개에 생긴 돌은 더 생길 수는 없지만 신장 또는 이제 요로 결석은 재발을 많이 하는 게 그 또 특징입니다. 그 보통 뭐 통계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결석이 생겨서 그걸 다 치료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5년 안에 한 50%에서 재발을 한다고 봅니다. 환자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그 예방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예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그 식습관이 되겠어요. 식습관. 그 식습관 중에서 첫 번째는 먼저 그 물을 많이 드시는 거, 충분한 수분 섭취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결석이란 거는 그 소변 중에 결석의 그 재료가 되는 그 성분들이 그게 많아져가지고 그게 농축돼서 그 결정이 생기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은 소금물이나 설탕물, 그 물에다가 소금이나 설탕을 넣으면은 처음에는 저으면 녹다가 그게 계속 많이 넣으면 나중에 녹지 않고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치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면 그게 그 돌이 결정이 안 생기고 그 다음에 소변으로 씻겨서 내려가기 때문에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어쨌든 수분 섭취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 계절 따라 틀리고 뭐 환자분의 그 생활 습관 따라 틀릴 수가 있겠습니다. 겨울 틀릴 수 있고 여름이 틀릴 수 있고 땀 많이 나는 왜냐하면 같은 양의 물을 드셔도 그 땀을 많이 흘리면 소변량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실내에 계신 분하고 또 밖에서 야외 활동 많이 하고 운동 많이 하신 분들은 또 땀을 많이 흘리니까 같은 양의 물을 마셔도 그 소변량이 좀 적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정확한 기준은 사실은 그 드시는 양보다 이제 하루 소변량이 한 2리터 되는 걸 이제 권장을 하는데 그러려면 보통 그 하루에 한 2.5리터 이상 물 드시는 걸 권하고 있고 그 좀 큰 잔이 있습니다. 머그잔, 큰 잔 그런 잔으로 하루에 한 8잔에서 10잔 정도 그 정도 드시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물을 많이 드시면은 물론 당뇨나 이제 몇 가지 질환에 있어서 이제 물 많이 드시기가 힘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분 섭취를 많이 하면 우리 몸에 그 노폐물을 배설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른 그 성인병 이런 거하고 연관해서도 그 나쁠 것 없는 그런 이제 지침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짠 게 안 좋습니다. 짠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혈압이나 이런 성인병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는데 짠 게 왜 안 좋냐 하면 이제 소금을 드시면 소금이 그 소변으로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결석 중에서 제일 흔한 성분이 칼슘 수산석이 제일 흔하거든요. 칼슘 전체 결석 중에서 칼슘 수산석이든 칼슘 인산석이든 뭐 몇 가지 종류가 있지만 어쨌든 칼슘이 기본이 되는 그런 결석이 전체 결석의 80%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산석은 한 5%에서 10%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칼슘하고 수산 대사가 중요한데 그 음식을 짜게 드시면 소변 중에 칼슘이 많이 빠져나오고 또 구연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연산이라는 게 좀 그 약간 시고 단맛 나는 그런 성분인데요. 뭐 그 레몬이나 오렌지 주스 이런 데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고 우리 소변 중에도 자연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연산이라는 것은 결석을 이제 그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결석이 안 만들어지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 속을 많이 드시면은 이제 소변 중에 구연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결석 그 위험률을 결석을 잘 만들게 하는 그런 게 되고요. 보통 뭐 일반적인 이제 염분 제한은 하루에 한 5g 이하를 권장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 몸이 필요한 건 이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일반 음식은 그렇게 짜지가 않은데 짠 게 이제 그 주로 이제 국물 있는 음식들, 뭐 찌개나 국이 되겠고 특히 되게 그런 것들이 다 뜨겁게 덥게 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음식물이 뜨거우면 그만큼 짠맛을 잘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더더구나 이런 그 뜨거운 그런 국물이나 이런 게 좀 그 염분 섭취를 많이 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젓갈류, 소금에 절인 이런 것들도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참고로 라면 하나에 뭐
한 1.5g 이상 들어있다 그러는데 라면 드실 때 라면만 드시는 게 아니고 김치 이런 것도 같이 드시기 때문에 사실 다른 거 하나도 안 드시고 라면만 하루에 2개 드셔도 그 염분 하루 그 권장량 이상 드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염분 섭취가 안 좋다. 뭐 성인병뿐만이 아니고 결석에도 아주 안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그 고기 종류는 뭐 적당히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고기를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그 우리 몸 체질이 그 산성화가 됩니다. 몸이 체질이 산성화가 돼서 소변이 산성 소변이 되는데 소변이 산성이 되면 결석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산성화 역할을 하고, 또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를 하면 그 중에 이제 요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게 혈중 요산 수치가 올라가서 그 소변으로 요산을 많이 빠져나오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칼슘석이나 요산석의 그 발생률을 높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나친 단백질 섭취는 피하는 게 좋다고 돼 있긴 한데 그렇다고 뭐 그 고기 종류를 드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뭐 매일 회식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건 안 좋겠죠. 매일 삼겹살집 가서 회식한다거나 이런 건 안 좋지만 적당히 드시는 건 상관이 없고, 또 드실 때 대신 그 고기 종류를 많이 드신다 그러면은 그 채소나 야채를 같이 드시면은 채소가 이제 이런 산성을 알칼리로 좀 중화시키는 역할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어쨌든 채소와 야채를 같이 드시는, 고기를 드셔도 고기만 드시지 말고 그런 이제 균형 잡힌 그런 식습관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몸이 산성화가 되면 이제 결석이 잘 생기기 때문에 우리 몸 체질을 이제 알칼리로 해주는 게 중요한데, 그럴 때 결석하고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구연산입니다. 구연산은 소변이 산성화가 되지 않게 해주고 소변으로 이제 칼슘이 빠져나오는 그런 걸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연산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은 이제 오렌지나 레몬, 뭐 귤, 뭐 토마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그 자연산 그대로 과일을 짜서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드신다 그러면 오렌지 주스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오렌지 주스를 하루에 한 뭐 150cc 일반 크지 않은 잔으로 하루에 한 잔 내지 2잔 정도 이렇게 드시면은 그거를 계속해서 드시면은 나중에 몇 달 지나 장기간 지나서 나중에 추적 검사했을 때 그 결석의 발생률이 훨씬 준다, 이제 그런 외국 보고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토마토 같은 경우는 토마토를 직접 드시는 건 괜찮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그 마트나 이런 데서 파는 그 토마토 주스에는 그 염분이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토마토에. 그래서 이런 상품화된 그런 토마토 주스는 권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저한테 이제 자주 물어보시고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이제 결석 환자분들의 경우에 멸치하고 우유를 이제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셨거든요. 이제 멸치하고 우유가 칼슘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그런 식품입니다. 이제 칼슘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결석이 제일 흔한 게 80%가 칼슘 석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칼슘을 제한하는 그런 게 시기치였는데 최근에는 그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칼슘을 많이 드시면은 결석이 오히려 더 좀 예방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최근에 이제 많이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원래 정상적으로 칼슘을 많이 먹으면 흡수가 많이 돼서 그 다음에 그게 소변으로 많이 나가면은 소변 중에 칼슘이 많으면 그게 결석의 주 성분이니까 문제가 된다.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칼슘을 많이 드시면 정상적인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알아서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흡수율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결석 중에 제일 흔한 성분이 칼슘 수산석인데 칼슘이 장에서 수산하고 결합해서 대변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칼슘을 드시면은 수산이 떨어지기 때문에 칼슘 수산석 발생률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로 결석을 예방할 수 있다. 최근에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칼슘을 일부러 많이 드실 필요는 없지만 대개 연세가 있고 이런 분들 중에서 골다공증 문제도 되고 그러는데 칼슘을 안 드신다, 그럴 필요는 없다. 적당히 하루에 우유로 한두 잔 정도 드시는 건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렇게 개의치 마시고 이렇게 우유 정도 드시는 거는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석 중에서 아까 우유하고 멸치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또 한 가지 물어보시는 게 이제 시금치거든요. 이제 시금치는 이제 수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게 시금치인데, 결석 중에 제일 흔한 게 칼슘 수산석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산이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근데 사실은
아주 이게 너무 엄격하게 제한하기 힘든 게 그 수산이 들어있는 그 식품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든 종류의 그 푸른 채소에서는 그 수산이 많이 들어있고, 그 외에 뭐 그 견과류나 식물 씨 이런 종류, 뭐 초콜릿이나 홍차 이런 종류에 많이 들어있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너무 시금치를 드신다 그래서 매 끼마다 드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쩌다 드시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이제 시금치를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차도 이제 녹차 종류는 되게 괜찮은데, 이게 발효된 차들, 홍차같이 이제 발효된 차들이 수산이 더 많이 들어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초콜릿은 수산이 많이 들어있지만 그 수산하고 칼슘을 같이 섭취하면은 그 수산 칼슘이 결합돼서 장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 수산이 몸에 흡수되는 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콜릿을 드실 때는 그냥 초콜릿, 다크 초콜릿보다는 이제 밀크 초콜릿을 드시면은 그 수산 그 흡수가 적어서 그런 해가 적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C가 그 수산이라는 게 우리가 식품으로 섭취해서 그 소변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 몸에서 이제 다른 그 비타민 C가 수산으로 간에서 바뀌어서 소변으로 나오는 그런 포션도 있기 때문에 비타민 C를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그 일반 종합 비타민제에 들어있는 정도나, 또 과거에 보면 뭐 500mg, 1000mg 한 포에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여기 써 있지만 이제 하루에 2g은 넘지 않게, 그러니까 1000mg 정도까지는 비타민 C는 드셔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생활 습관은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 이런 경우에는 소변이 산성화가 되고, 또 소변으로 칼슘이 많이 빠져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운동하고 체중 관리를 해서 그런 생활 습관이 이제 중요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 그 결석의 예방을 위한 그런 식이지침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충분한 수분 섭취가 되겠고, 그다음에 짠 게 안 좋다, 염분 섭취 제한하셔야 되고, 칼슘은 이제 그 과거에는 이제 잘못 알려져가지고 그 제한을 했지만 적절하게 드시는 건 그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예방 효과까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고기는 뭐 드시는 건 괜찮지만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드신다거나 하는 건 좋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야채나 과일을 이제 같이 한 그런 균형 잡힌 식단이 좋고, 그 구연산이 들어있는 과일, 오렌지 주스 같은 경우는 그 결석 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매일 하루에 한 잔 정도 드시는 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